안녕하세요. 키보드 파일럿입니다. 여러분 혹시 별 보다가 감옥 간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이게 웬 생뚱맞은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의 자판사전은 별을 볼 때 많이 쓰는 레이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는 조종사가 되고 야간 비행하면서 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야간 비행 중에 조종실로 쏟아질 듯한 별을 보면 지구 위를 날고 있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밤에 나가서 레이저로 별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수도권에도 천문대가 여러 군데 있고 정기적으로 별자리 수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수업에서 쉽게 쓰이는 것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구입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별자리 레이저라고 검색하면 싸게는 만원에서 출력이 높아도 1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레이저는 어떻게 발명이 되었을까요? 레이저의 발명은 레이저의 원조격인 메이저로부터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좀 더 강력한 레이더를 연구하라는 주문을 받은 찰스 타운스 박사는 레이더의 원리인 마이크로파에 대해 연구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성과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후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유도 방출 이론에서 힌트를 얻어 마이크로파를 증폭시키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를 메이저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타운스 박사는 마이크로파뿐만 아니라 가시광선에서도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레이저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레이저 개발은 간발의 차이로 휴즈 항공사에서 근무하던 시어도 메이먼이 발명하였습니다. 그럼 레이저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위의 모든 물질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인 원자가 있고 원자 핵과 전자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특정 궤도로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각 궤도는 정해진 에너지를 가지며 바깥에 있을수록 더 큰 에너지를 가집니다. 이러한 전자의 궤도 간 에너지 차이에 의해 빛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납니다. 이 원 상태에서의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E4 상태가 됩니다. E4 상태에서는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바로 E3 상태로 떨어집니다. 이 상태를 준안정 상태라고 합니다. E3 상태에서 빛의 자극을 받으면 E2 상태로 빛을 내며 떨어집니다. 이때 나오는 방출을 유도 방출이라고 합니다. 유도 방출을 거치면 빛의 세기가 증폭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손에 들고 쓰는 레이저가 어떻게 강한 빛을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의 내부에는 작동 매질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헬륨과 네온의 비율이 약 2:8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매질의 양 옆에는 거울이 장착되어 있고 한쪽에는 100% 반사되는 거울이 반대쪽에는 반사율이 50% 되는 거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받기 전 매질은 저에너지 상태였다가 에너지를 받으면 고에너지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후 다시 저에너지 상태로 되돌아오는데 이를 자발 방출이라 하고 자발 방출된 빛 에너지가 거울 사이에서 반사되며 빛의 세기가 커지는데 이를 유도 방출이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반사율 50% 거울에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을 통해 나오는 빛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레이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저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빛이 혼합되어지지 않아 프리즘을 통과해도 빛이 분산되지 않고 한 가지 색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빛은 퍼지지만 레이저는 그 차이가 아주 작아서 우주 간 거리 측정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간섭성, 네 번째는 우수한 에너지 집중도입니다. 이제 따분한 이론을 넣어두고 우선 사고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2월 15일 런던 히드로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버진 아틀란틱 25편이 레이저 공격을 받습니다. 히드로에서 이륙대 부기장이 레이저 공격을 받았고 약 1시간 후에 히드로로 다이버트를 요청해 안전하게 착륙한 사례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According to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1,440 lasers were targeted at aircraft in the UK in 2014, the first rise in 3 years. And last year, a pilot suffered severe eye damage from a beam when he came in to land at Heathrow. 두 번째 사례는 가장 최근입니다. 올해 1월 27일 미국 플로리다 세라소타 브랜던튼 국제공항 인근에서 착륙하는 항공기에게 4차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 헬리콥터에 한 차례 레이저 공격을 한 혐의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체포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Alright, he's hitting us with the laser right now, so you guys go ahead and end if you're close. Watch one. Watch one. I have the subject that's been hit with the laser. 20 hours. You should have a green laser, something that emits a green laser on him. 처벌은 어떨까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레이저 공격으로 징역 14년에 처했다는 기사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실상 우리나라에서 아직 처벌받은 경우가 없어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벌칙 부분 제166조 과태료 4호에 의해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동법 제61조 1항에 의해서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보고하지 않은 조종사도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해석이 되네요. 그렇다면 레이저에 노출된 조종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운항기술 기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레이저 공격에 대비해서 각 비행 구간별 절차를 회사가 조종사들에게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 전 절차, 레이저 공격이 예상되는 공역에 진입하기 전 절차, 레이저에 노출된 이후 절차, 레이저에 노출되었을 경우 보고하는 절차 등입니다. 각 절차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행 전 절차로 비행 계획 단계에서 대체 항공로를 고려하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테마파크나 연구소 같은 것들이겠죠. 제 경험에 의하면 레이저는 아니었지만 미국 LA에 있는 디즈니랜드에는 연중 그라운드에서 3000피트까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는 매일 밤 9시 불꽃놀이가 진행되기 때문이었죠. 이런 경우 비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공역을 피해서 계획해야 되겠죠. 이번 레이저 공격이 예상되는 공역에 진입하기 전에는 항행등과 조종실 내부 조명을 점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상에서 레이저를 쏘는 사람에게 나는 항공기이니 레이저를 쏘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는 용도입니다. 저라면 항행등뿐만 아니라 가용한 모든 라이트를 다 켤 것 같습니다. 레이저가 조종실에 방사된 이후의 절차에서는 레이저로부터 눈을 가리고 물건 등을 사용해서 레이저를 막고 내가 공격당하면 옆에 동료에게 조종을 넘기고 오토파일럿을 최대한 사용하라고 하네요. 절차 중 특이한 것은 레이저를 공격받은 조종사가 눈을 비비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레이저 공격 이후에 눈을 비비면 시신경 손상을 입혀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후 땅에 내려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운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선 누구인지 신분과 소속을 밝히고 레이저 공격이 발생된 곳의 위치, 시간, 항공기의 자세 등의 환경적인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면으로 넘어가서 빛에 대한 정보를 기술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보고서 양식을 처음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자세하게 기술해야 돼서 살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항공기를 향한 레이저의 사용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주변에 별 관측하러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항공기에게 실수로라도 비추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